안녕하세요. 미국 증시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지난 테슬라 영상에서 테슬라 주가에 대한 단기적 흐름을 예측해드렸는데요. 그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을 보니 테슬라뿐만 아니라 소파이에 대한 단기적 주가 흐름에 대한 관심도 꽤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영상과 대댓글로 말씀드려온 것처럼 지난 금요일부터 미국 증시는 상승 모멘텀을 대부분 소진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소파이 또한 시장의 큰 흐름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파이 주식의 단기적 주가 흐름에 대한 제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주가를 전망해보려면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 두 번째로는 기업을 둘러싼 간접적, 직접적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연결지어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주가에 대한 전망은 단순히 몇 불까지 내려간다, 몇 불에서 사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가격까지 움직이는데 주어지는 상황과 흐름까지 이해하는 게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 흐름과 이에 따른 주가 전망을 이해하시려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인 기술적 분석부터 볼까요? 첫 번째 기술적 분석 거래량.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소파이의 주봉 차트입니다. 지난주에 만들어진 주봉을 우측에 분홍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매물대 차트와 함께 보시면 주가의 상승세가 약 8.3달러 이상의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7.46달러까지 눌린 채로 마감한 모습이 보이죠. 그만큼 약 7.5달러에서 8.3달러 사이의 주가 영역에서 매도세가 더 강했다는 뜻이고 윗꼬리가 긴 양봉으로 주가가 눌린 채 마감되었으니 이번 주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마지막 주부터 거래량이 상승하며 동시에 주가도 상승했기 때문에 러시아 전쟁 급악화 또는 인플레이션 재상승 또는 중국 제로 코비드 락다운 재개 등과 같은 이례적인 악재가 없이는 지난 저점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특히 큰 거래량을 동반하며 6달러의 강력한 저항선을 단번에 뚫어버렸었죠. 따라서 이제는 약 5.6달러부터 6.3달러까지의 영역은 우리 소파이의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인즉 정말 이례적인 악재가 없는 한 소파이 주가가 6.3달러 아래로 내려간다면 안정적인 적절한 매수 타점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타점을 노리자면 주가의 움직임은 적지 않은 경우의 수로 캡 상승이 일어난 영역을 채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 6.15달러 이하를 매수 타점으로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새 불같이 일어나는 투심으로만 봐서는 이런 기회를 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회를 준다면 기회를 잡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물론 분할 매수는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및 수익률 극대화의 필수입니다. 특히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 매수하고자 할 때, 즉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자 할 때에는 하루에도 몇 번에 걸쳐 분할 매수하셔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와 같은 거물급 자본가도 하루에 수십 번에 걸쳐 주식을 분할 매매하는데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함부로 한방 매매를 해서는 안 되겠죠. 기술적 분석 두 번째 보조지표. 다음은 보조지표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소파이의 일봉 차트인데요. 먼저 위에서부터 RSI를 보시면 80 이상으로 과매수 상태, 스토캐스틱스 역시 80 이상 과매수 상태, 맥디도 다이버전스가 목요일까지 녹색 봉으로 꽉 찼다가 금요일부터 전날보다 크기가 작은 빨간 봉이 나오면서 다이버전스가 좁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로 볼린저 밴드를 봐도 지난 목요일까지는 주가가 볼린저 밴드를 아예 뚫고 볼린저 밴드 영역 위에서 방방 뛰며 놀다가 금요일부터 정신 차리고 볼린저 밴드 영역으로 돌아오는 그림이 보이시죠? 소파이에 대한 보조지표 분석은 RSI를 봐도 스토캐스틱스로 봐도 맥디로 봐도 볼린저 밴드로 봐도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보조지표들이 단기적인 하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적 분석으로 이동평균선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나시면 추매 욕구가 뿜어져 나오실 수 있겠으나 마인드 컨트롤 잘하셔서 냉정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가가 6.15달러 아래로 타겟 범위 들어올 때까지 소파이 주식 매도자에게 내고를 안 해줄 생각입니다. 6.15달러 아니면 안 사요? 아 이거 더 오르는데 지금 안 사면 다른 사람한테 확 팝니다. 네, 안 사요. 기술적 분석 세 번째 이동평균선. 제가 앞 부분에서 시장이 이러한 저가 추매 기회를 주면 땡큐지만 줄지나 모르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죠.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소파의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처럼 강력한 상승 전환 신호는 아니지만 실버 크로스라고도 할 수 있는 상승 전환 신호가 나왔다는 것을 아시나요? 자그마치 2021년 10월 20일 이후 약 1년하고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2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과 크로스되었습니다. 지금은 앞선 미국 주식의 기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투심이 살아나는 시기거든요. 이 때문에 20일 이평선에 이어서 50일 이평선까지 200일 선 위로 올라와줄 확률이 높습니다. 즉 대세 상승 전환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지금의 주가 흐름이 이어진다면 소파이의 골든 크로스는 빠르면 2월 말에서 늦으면 3월 말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트레이딩 AI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자동 매매를 하는 투자 세력에 의해서 소프트웨어가 골든 크로스 발생을 포착하고 상승세는 가속화되기 마련입니다. 주로 현대 기관의 투자 방식 중 하나죠. 물론 골든 크로스 시그널 자체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올라온 시점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만큼 더 낮겠습니다만, 나는 확실하게 진짜 상승인지를 확인하고 가겠다 라고 하시는 안정적인 투자자분들은 골든 크로스 시그널 이후에 진입하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요소, 소파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간접적, 직접적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적 간접적 뉴스. 이전에 주가는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에 따라 오르내린다고 했었죠. 이런 심리를 자극하는 게 바로 호재 또는 악재와 같은 뉴스입니다. 이러한 뉴스가 가진 파급력 또는 영향력이 클수록 해당하는 종목 또는 증시의 주가 트렌드를 깨뜨려 버리게 되는데요. 주가 트렌드가 깨지는 순간 기존에 분석했던 기술적 분석은 들어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다시 분석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보다도 주가 흐름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호재 또는 악재와 같은 간접적, 직접적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2월 동안 증시와 소파이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 또는 경제지표 일정을 확인해 볼까요? 우선 지난주의 간접적, 직접적 뉴스로는 크게 총 3가지가 있었는데요. 소파이의 아름다웠던 호실적,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금리 발표,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실적 발표가 그 3가지였습니다. 우선 소파이의 호실적에 더해서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금리 발표 및 기자회견 내용은 시장이 비둘기적 발언으로 오해하고 목요일까지 상승했으나 금요일 빅테크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실적과 강한 고용시장 소식으로 인해 결국 상승 모멘텀은 소진되고 금요일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하락 추세를 막아줄 만한 경제지표나 뉴스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월에 예정된 주요한 간접적인 뉴스 일정을 같이 보시죠. 당장 이번 주 예정된 주요한 경제 이벤트로는 한국시간 기준 수요일 새벽 2시 40분 제롬 파월 의장 연설과 목요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주 수요일에 무슨 말을 할 것 같으신가요? 지난 영상에서 고용시장이 얼마나 강력한 상황인지 단순히 실업률과 넌팜 페이롤 데이터로 보여지는 것 이상이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렇게 강한 고용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는 이번 주 수요일에 제롬 파월이 좋은 말을 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좋은 말을 해준다면 이는 바로 그 다음날 목요일에 있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연준이 의도한 대로 높게 나왔다는 의미며 주식시장은 다시금 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는 중요한 경제 데이터가 예정되어 있죠. 바로 소비자물 가지수 CPI와 생산자물 가지수 PPI입니다. 이 때문에 또 한 차례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먼저 발표되는 CPI, 특히 코 CPI가 컨센서스와 동일하게만 나와줘도 증시는 다시금 물가와 이제 정말 잡힌 것 같은데 파월 형이 이제 매매 좀 그만 친다고 하지 않을까 하며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경제 데이터 일정상으로는 이번 주까지는 하방 추세가 더 강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부터는 CPI 결과에 따라 다시금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는 어닝 발표 일정과도 유사해 보입니다. 이번 주 어닝 발표 일정을 보자면 애플, 구글, 아마존과 같이 전체 증시의 흐름을 바꿔줄 만큼 커다란 기업의 어닝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엔 별거 없다는 말이고요. 다음 주를 보시면 때마침 화요일 CPI 발표 이후 수요일 애프터 마켓 때 반도체 섹터의 거물이라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CPI와 엔비디아 실적 및 가이던스가 함께 잘 나와준다면 반도체 섹터가 물론 선두로 달려가겠지만 소파이도 엔비디아로 인한 기술주 상승 혜택에 숟가락을 얹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월 중에 소파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뉴스로는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중단과 관련해서 이번 달 말에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의 아규먼트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결과에 따라 소파이의 주가가 받는 영향은 예상하시다시피 상당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더 기대되는 상황이죠.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소파이 주주 및 잠재적 주주분들은 결과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적 분석과 직간접적인 뉴스 및 경제 이벤트를 종합해서 소파이의 주가 흐름을 전망해보면 이번 주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하방 추세를 탈 것이며 수요일 새벽 제롬 파월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겠으나 그 가능성은 앞선 설명을 이유로 낮아 보입니다. 이후 다음 주의 주가 흐름은 코 CPI가 앞서 설명드린 수준으로 나오고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도와준다면 그 주에 소파이도 숟가락 얹고 상승을 즐겨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제가 앞서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드린 제가 생각하는 추매 시점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각자의 투자에 잘 이용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올해 포트폴리오가 2배 이상으로 불어나실 거예요.